예 변호사님, 예. 윤석열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을 안 하는 대신에 아마 7일 날 KBS 방송 대담을 하는 모양이에요. 예. 그렇게 결정을 내부적으로 하고 이제 녹화는 4일 날 예. 용산 대통령실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연두 대담이니까 뭐 여러 가지 국정 운영 방향이라든가 최근에 민생 지금 간담회를 계속 개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주요 내용들도 국민들한테 다시 한번 소상히 설명을 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만은 역시 관심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을 어떤 수준에서 국민들한테 납득을 할 만큼 설명을 할 것이며 또 사과의 수준은 어느 정도가 돼야 할 것인지 이게 이제 제일 관심사가 되겠는데 우리 예 변호사님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해주면 좋겠습니까? 첫째, 이 단독 대담 예. 형식으로 어떤 뭐 기자들 참석 이런 거 없이 하는 게 과연 옳은가? 앵커하고 지금 둘이서 할 거 아닙니까? 예. 앵커가 질문지を가지고 이제 이미 다 조율된 대통령실하고 조율하는 그러니까요. 거죠. 예. 국민들이 감동을 받겠냐? 어떤 잘한다 하겠냐? 그러니까요. 대통령 말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거에 불과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방식 자체가 뭐 바꾸려면 바꿀 수도 있는데 바꾸진 않을 것 같은데 예. 제 생각은 비록 이 뼈 때리는 예. 고통스러운 질문이 오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이 화법을 말을 참 잘하니까 어떤 대비를 단단히 하고 당연히 김건희 여사 문제 나오는 건 예정돼 있잖아요. 다른 질문이야 뭐 경제라든가 이거야 뭐 윤 대통령 평소에 생각대로 하면 되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가장 국민이 듣고 싶어하는 게 김건희 여사 백 문제인데 그래서 저는 이 기자회견식으로 그렇게 해야죠. 야, 그걸 해야지. 이렇게 식으로 해가지고 사과가 들어가겠죠, 물론. 이게 과연 국민들한테 납득을 줄 것인가. 이게 사과라는 건 있죠.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부모님한테 잘못했을 때 무릎 꿇고 비는 거하고 서서 아버지 뭐 그냥 성의 없이 저 잘못했는데 하는 거하고 부모님한테 주는 역효과가 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더 두드러 맞는 수가 예. 있습니다. 국민들이 벌써 이렇게 단독 대담 녹화 이제 나중에 중계 그러면 이미 다 조율됐구나. 예, 짜고 치는 예. 고스톱이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이전 문재인 KBS는 안 그랬지만은 옛날 KBS는 그냥 땡전 뉴스 뭐 이런 식으로 권력자의 어떤 의중을 직접 전달하는 도구 방송으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 KBS가 사장도 바뀌면서 또 똑같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사과 방식 이거는 지금이라도 재고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국민과 소통 특히 기자회견을 회피했던 박근혜 예.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연두 기자회견은 반드시 했습니다. 뭐 미국 같은 데는 대통령이 수시로 뭐 기자들 필요하면은 바로 기자실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예, 백악관 기자실에. 최근에 YTN이 엠브레인 퍼블릭하고 조사한 거 보면은 기자회견을 해야 한다가 63.26%입니다. 여론조사에서 60%가 넘은 것은 그것은 국민 대다수가 원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국민의힘 지지자 84%가 기자회견을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민의힘 84%. 지지자가 바로 그게 이번에 이 김건희 여사 백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히려 민주당은 58%뿐만 민주당으로서는 대통령이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식의 기자회견 안 하고 두리뭉실 하는 식으로 넘어가면 공개하기가 좋죠. 오케이, 땡큐죠. 뭐라 그럽니까? 불감청 고소원. 아니, 민주당으로서는 총선을 앞두고 있죠. 예. 이걸 계속 호재로 써먹으려고 그러는데 대통령이 쿨하게, 예. 진솔하게 사과해버리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80%, 60% 말씀하셨지만은 어떤 김건희 백의 어떤 진실이보다도 어떤 대통령실의 어떤 국민들하고 소통하겠다는 태도 그리고 국민을 정정으로 위한다는 태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나는 국민을 보고 뭘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런 걸 갖다가 보여주는 거 여기에 더 목말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KBS 대담으로 한다면 뭐 심한 말일지 몰라도 그 소통을 안 하겠다는 뜻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예. 한 사람 앵커하고 말하는 게 무슨 소통입니까? 그는 그 쪽지 시험 보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 지난해에도 사실은 조선일보하고만 대담을 했습니다. 예. 지난해에도 연도 기자회견이 없었지 않습니까? 올해는 이제 KBS하고 단독 대담이란 말이에요. 지난해 조선일보 할 바에는 한겨레하고 하는 게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예.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온 것은 용산으로 이전한 것은 국민과 바로 소통하겠다고 그런 거죠. 그래서 기자실을 대통령실 그 1층에다 둔 거 아닙니까? 그래 도어스텝 뭐 이야기하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기자회견을 했다는 얘기가 없고 다른 것은 몰라도 연두회견을 통해서 국민들이 목말라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올해 이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해갈 건지 또 경제는 어떻게 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짜고 치는 것 말고 정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기자들이 대신해서 그렇죠. 날카롭게 좀 물어주기를. 개개인이 물을 썼으니까 기자들이 대신해 주는 건데 네. 그걸 안 하겠다는 거니까 결국 국민들이 묻고 싶은 거 이걸 못 묻게 만든 거고요. 네. 그다음 이제 그 사과 내용을 보자면은 저는 이때까지 대통령실의 기류를 보면은 아주 직접적인 사과는 안 할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최 목사 이 사람의 어떤 공작에 넘어가가지고 피해자다. 이 법률가시니까 또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나오면서 그냥 슬쩍 그걸 받은 건 유감이다. 예? 그럼에도 이 정도가 되면요. 이건 안 한만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과를 하려면은 쿨하게 해야 합니다. 그럼요. 그냥 100% 엎드리는 게 사과입니다.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론조사를 보면은 갤럽에서 한 게 최근에 2개가 있습니다. 25, 26일 이건 자체적으로 한 거고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한다가 56. 그럼요. 필요 없다가 37입니다. 또 28, 31 세계일보에서 이제 갤럽에 의뢰해서 한 것은 65로 더 늘었어요. 그리고 사과 필요 없다가 23. 60%가 넘는다는 것은 이걸 어떻게 그대로 그러니까 방치를 해요. 못하고. 그리고 어떻게 총선에 갑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뭐 예전부터 저희 거기서 종편에 나갔을 때 사과에 대해서 이야기 그때 정치권이 사과할 일이 하도 많아서 했지만 사과는 시기를 잘 맞춰야 되고 늦으면 안 되고 사과를 할 때 조건을 달면 안 되고 그냥 잘못했습니다. 딱 납작 엎드려 가지고 그게 최고 효과가 있지. 국민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과 내용보다도 어떤 대통령의 진솔한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게 더 크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진솔한 모습 과연 그 국민들이 느낄 수 있을까? 저는 이게 잘못되면요. 이번 총선에서 이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 그렇다고 이재명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을 찍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권을 많이 하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에 갤럽 조사 보면은 다른 데는 뭐 자체하겠습니다만 31, 2%뿐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국민의힘보다 낮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보다 훨씬 낮고 그러면 대통령이 도와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항상 이야기하는 게 국회를 정상화시켜야지 본인의 남은 그 임기 동안 국정을 잘 이끌어 나간다는 건데 제가 볼 때 더불어민주당 쪽은 어떤 아까 말씀드린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또 악재 하나 나오긴 나왔죠. 손검사. 이름은 손준성. 다 밝히. 그것도 사실 뭐 1심 판결이지만은. 그것도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안 되지만 하여튼 그 판결이. 재판받고 이런 수사받는 사람을 검사장으로 승진을 시킨 거 아닙니까? 완전히 면죄부를 보온같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런 문제 때문에 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안 나간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아마 그런 걸 보고 윤석열 정권 심판이다. 아주 결집돼서 투표장에 갈 건데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만일에 이런 사태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간다면은 제 생각에는 이재명 쪽에 더불어민주당 찍지는 않더라도 기권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게 그 대통령이 이번 총선을 두고 진짜 위기감을 느끼고 좀 이번 문제를 잘 슬기롭게 해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4년입니까? 3년입니까? 3년 반 동안 거의 식물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두 개 과제는 용산을 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팔공산을 넘는 것이다. 양산을 넘어야 한다. 팔공산은 영남 공천을 제대로 해야 한다. 그렇죠. 그 얘기죠. 용산은 이 대통령실을 넘어야 하거든. 그런데 특히 이 명품배 사건 이것은 당이라든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는 없죠. 사안은 아니고 지난번 그것 때문에 사실은 별별이니 뭐 이렇게 충돌이 빚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용산 측에서 알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쿨하게 사과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물론 이 사안이 그 최재형 목사라든가 서울의 소리 과거에 이 문제도 김건희 여사가 그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하고 무슨 8시간인가 몇 시간 그 사적인 통화한 거 그게 MBC에 다 보도가 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 당시 부적절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짜고 한 건 맞죠. 그렇죠. 몰카 함정인 것은 틀림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 그리고 이 최재형 목사 이 사람도 친북 좌파고 보안법을 뭐 위반했다든가 뭐 이런 것들도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은 뭐 다 아는 거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안 되죠. 국민들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왜 명품백을 그렇게 받았으며 왜 그런 사람을 함부로 대통령 부인이 만나요. 여기에 지금 국민들은 마음이 상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또 해야 하지만 정말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그런 이 대통령의 대담이 돼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고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최재형 목사라든가 이런 좌파의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갖다가 감쌀 생각은 전혀 없고 그건 그대로 비난받고 그걸로 이번 총선에도 좌파 일부분 심판받아야 되는 건 맞죠. 그렇지만 대통령이 그 비도덕적인 걸 내세운다고 해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그 백을 받은 거 그게 함정에 빠졌다 하지만 받은 것 자체도 도덕적으로 그리고 최고 권력자의 부인으로서 전혀 옳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 국민들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살기 팍팍한 지금 이 실정에서 대통령 부인은 그 뭐 한 300만 원 된다고 그러던가요? 백이 뭐 300만 원 뭐 300만 원 뭐 된다지만 그런 명품 아닙니까? 그래도 크리스찬 디오르 같으면은 그런 백을 받고 있다는 게 이게 국민들 마음에 서민은 서민대로 그다음 뭐 중산층은 중산층대로 전부 다 마음의 상처가 큰 겁니다. 이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게 대통령의 역할인데 대통령은 지금 그 뭐 여권에서 하는 이야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섣부른 사과를 했다가 탄핵까지 당한 거 아니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전혀 다른 시기에 너무 늦었고 그다음 그거는 나중에 그 사과를 둘러싸고 전후에 그 JTBC의 그 태블릿 PC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 최순실 문제가 드러났고 했기 때문에 그게 그 탄핵으로 간 거지 사과를 해가 탄핵으로 간 건 아니거든요. 용산 대통령실 참모들의 생각이 그런 쪽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풀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취임 1개월도 안 된 비대위원장을 물러나라는 그런 소리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상식적으로 윤석열 대통령도 여론을 충분히 듣고 있을 테니까 대담을 통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사과가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와 관련한 여러 가지 후속 조치들도 과감하게 해야 합니다. 아직도 뭐 미룰 이유가 없어요. 감찰관이라든가 이부속실 뭐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속 시원하게 뭐 국민이 원한다면은 이 부속실을 설치하겠다. 그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이 국민이 원하는 문제입니까? 그럼요. 스스로 결정할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감찰관도 야권에서 추천하는 사람 하겠다. 그래 속 시원하게 다 털도록 하겠다. 그게 뭐 그 야권에서 그 추천한 감찰관이 아무리 있다 해도 검찰만큼 많은 정보력과 그걸 가지겠습니까?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보여주기라도 하라는 거죠. 야권이 그 추천하는 감찰관을 들여가지고 우리 감시 받겠다. 5년 동안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 이렇게 할 때 국민들이 진정으로 어떤 국민들의 뜻을 받드는 대통령이구나 이렇게 하지. 계속 그게 합의가 안 돼가지고 감찰관 누구를 할 것인지 그걸 임명 못했다.
이런다고 그게 국민한테 설득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최재형 목사와의 무슨 만남 자리에서도 남북교류에 어쩌고 저쩌고 했다든지 인사 문제도 거론했다든가 그런 얘기까지도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유튜브인가 나와서 다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중에는 바닥에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해야 할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 영부인이 가져야 할 어떤 품이랄까 금도랄까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원래 김건희 여사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때 무슨 줄리 사건도 이렇게 났을 때 국민들한테 그냥 대통령이 설사 당선되더라도 부인으로서의 역할만 주시라고 했다. 예.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박정희 대통령이 십몇 년간의 독재를 했지만 유경수 여사 때 문제로 한 번도 골치를 썩인 적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진짜 내조 어려운 사회의 어두운 곳, 어려운 곳만 가서 보살피고 안아주고 어린애들 그런 모습을 보는데 김건희 여사도 좀 진짜 원래의 자리. 그래서 영부인 소리도 안 쓰고 여사라는 말을 쓰기로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 김건희 여사도 제대로 하면 할 일 많습니다. 미국이나 선진국 부인들 보면 있죠. 진짜 어려운 곳 학교 가가지고 학생들 공부하는데 이렇게 봐주고 소외된 사람들 너무 어려운 사람들 대통령이 다 일일이 하기 힘든 부분 이걸 해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는 지금 뭐 소문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거의 국정을 갖다가 운영하고 있다는 느낌을 그런 소문까지 났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대통령실에서 잘 정리가 잘 돼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죠. 예.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이 KBS와 대담을 통해서 국정 전반과 함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도 언급을 한다니까 국민들은 이른바 눈높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눈높이에 맞는 맞습니다. 좀 명쾌한 성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